오늘 2차 함수부터 나갈 거고 일단 132쪽인데 자 중3 때 2차 함수 배웠던 거 다 기억나지? 자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들어가자. 간단한 것만. 자 물론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처음에는 y는 ax제곱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배웠다가 그 다음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하면서 이런 거 배웠다가 그 다음에 둘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요걸 배웠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한번 나눠 보면 요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일반형, 아니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까지 나올 거거든. 일반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계속 뭐 전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쭉 써놓은 거 이런 게 이제 일반형인 건데. 웬만한 함수나 그래프들은 다 이렇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중3 거를 기억을 못할 것 같은 눈치들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자.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갈게. 자 기본형 먼저 봐볼게. 자 기본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놈이고 자 그래프를 봐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런 놈인 거지. 이런 놈. 그리고 이런 놈도 있지. 자 그러면 요 흰색은 A가 어떨 때야? 이건 대답해야지. 어? 0보다 클 때지. 자 노란 놈은 당연히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고 뭐 이렇게 생긴 놈인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점. 뭐 축도 뭐 중요하지만 요거. 자, 요 놈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0,0인 거지.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것은 이제 꼭지점이 0,0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언제나 2차 함수는 핵심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핵심이 무조건 꼭지점이고 2차 함수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꼭지점 먼저 찾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얘 좌우 대칭이지. 딱 봐도 이제 좌우 대칭으로 생겼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그리긴 좀 그러니까 자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A가 커질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은 A가 작아질 때야. 그래서 둘 다 합쳐서 생각하면 절대값 A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숫자가 커지면 좁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요게 이제 기본형인 거고. 자, 표준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자 뭐 평행이동의 의미도 뭐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표준형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함수의 특징적인 점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게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P, Q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꼭지점이 누군지 아는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2,3이다 그러면 뭐 a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일반형으로 가볼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일반형은 말 그대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느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징적인 점이 눈에 바로 보이진 않아.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바로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런 놈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풀려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무조건 일단 꼭지점 찾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준다는 작업을 이제 중3 때 많이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주면 꼭지점이 나온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뭐 이런 건데, 자 이제 중학교 때는 2차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고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학년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물론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꼭지점의 x좌표만 바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꼭 x만 바로 끄집어낼 건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2a분의 b야. 자 그래서 이제 중3 때도 요거를 이제 배우긴 배웠을 건데 고등학교 때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고1한테 2차 함수 문제를 주면 얘들이 요것만 나오면 아무튼간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꼭 x를 여기에서 바로 찾아버려야 돼. 바로 찾은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그냥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물론 뭐 책에는 막 꼭지점의 y좌표가 뭘 외울 것처럼 막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 132쪽에 3번 박스를 잠깐 보면 3번 박스 밑에 이제 1번에 꼭지점의 좌표 해가지고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나왔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a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나도 몰라. 안 외우고 살아. 그래도 수학선생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안 외워도 된다는 소리고, 필요하면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오면 꼭 x를 찾는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안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쭉쭉 해서 이제 바로 136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 자 일단 연습을 좀 찍자. 영원이가 갑자기 사진을 찍으니까 당황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반장이 사진을 찍을 거고 그걸 단톡방에 올릴 거야. 혹시 카톡 없진 않지? 그래서 단톡방에 있다가 내가 초대를 할 거고, 그러면 이 칠판 찍은 게 이제 노트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참고로 혹시 궁금할까봐 얘기했는데, 반장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야 그냥. 채윤이 이따가 내가 단톡방에 영원히 초대하면 올려. 자, 그 다음에 이제 136쪽에 있는 걸 들어갈 거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사실 얘는 부등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어쨌건 아직 2차 부등식은 저 뒤에 있으니까 부등식은 적지는 않을게.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등식도 사실상 뭐 상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방정식이랑 함수를 연결지어서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놈이 있고, 우리 2차 함수 할 거니까 2차식이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x는 0이다 해버리면 요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fx에다가 y는 fx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그냥 거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도 풀 수 있고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랑 함수는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봐볼 건데, 자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y는 왼쪽 그리고 y는 오른쪽을 각각 그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놓고 만나는 점이 이제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다시 그리겠지만 뭐 2차 함수라고 치면 이게 y는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 = 0이면 x축이 되겠지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실상 방정식과 함수는 거의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봐볼 거야. 자, 방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자, fx =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y는 왼쪽이랑 y는 오른쪽을 그려서 만나는 점. 그래서 x축이 있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다. x좌표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가끔 가다가 요런 게 나올 때가 있어. 요런 게. 자,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상수야, 상수. 그냥 편하게 내가 숫자라고 적어놓을게. 예를 들면 fx는 3.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왼쪽이랑 y는 오른쪽을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x축이 있다고는 해볼게.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면 fx랑 x축이 만났다, 같다 그랬으니까 그 점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fx랑 y = k가 만났다는 거니까 사실상 x축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겠지. 그래서 y는 fx 그렸고 y = k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둘이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요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물론 웬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 시작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른쪽이 숫자 하나밖에 없다, 뭐 3 이런 거밖에 없다 싶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될 때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놈은 y = 왼쪽이랑 얘도 y = 오른쪽을 그릴 거야. 자, 이 fx 우리가 지금 2차라고 할 거고 gx는 뭐 1차여도 되고 2차여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차수는. 자, 그럼 뭐 두 가지 상황을 다 한번 그려볼게. 얘가 f고 얘가 g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얘가 f, 뭐 얘가 g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x축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요놈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1번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오른쪽에 뭐 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넘기지, 그냥 본능적으로 다 넘겨서 0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1번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꼭 기억을 해놔. 이제 여기에 숫자만 있거나 또는 k라는 상수를 의미하는 문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날이 무조건 와. 그래서 이 모양은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이대로 놓고 문제를 풀진 않아. 그래서 얘를 넘기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항을 시키면 fx 빼기 gx는 0이다 라는 놈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자, 요 식이랑 fx는 gx다 라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 달라? 같은 식인 거니까 모양은 다른데 사실상 같은 식인 거지. 그냥 넘기기만 한 거지. 근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자, 그러면 요 놈의 근도 알파랑 베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겠지? 자, 그러면 내가
빼기 gx라는 놈을 hx라고 해볼게. 그러면 결국 이 둘이 뺀 hx라는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렇게 생길 거예요. hx라는 놈.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고. 자, 이게 당연한 게 근이 같아. 그러면 hx 이꼴 0 이라는 놈은 hx 그리고 x축 꾸며서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요런 게 나왔을 때 양쪽이 다 어떠한 함수일 때 우리가 대부분 넘겨가지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해결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넘겨가지고 요 그래프 하나만 그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파, 베타랑 똑같이 x축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생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잠깐만. 자, 지금 gx가 오른쪽에 있지. 그리고 뭐 이렇게 넘겼다면 뭐 빼는 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떼지는 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오른쪽에 있거나 빼지는 놈이 x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결국. 자, x축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일단 교점이 알파, 베타가 똑같다는 것도 있는데 위냐 아래냐도 결정을 하는 거야. 자, 이쪽 봐봐. 흰색이 파란 놈보다 위에 있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도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알파랑 베타 사이는 흰색이 파란 놈보다 밑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x축보다 밑에 있고, 뭐 이쪽으로 가볼까? 얘도 마찬가지지. 이 흰색이 파란 놈보다 밑에 있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또는 빼지는 놈이 x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같은 상황에서 이게 f고 이게 g인데, 뭐 어찌저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hx라는 놈을 갖다가 gx에서 fx를 뺐다 해서 이 놈의 근을 찾고 싶어. 이걸 만약에 그린다면 빼지는 놈이 fx이기 때문에 요게 x축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요 놈을 빼가지고 hx를 그린다면 흰색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요 뒤에 놈이 파란 놈이 x축, 흰색 앞에 있는 gx가 주인공이 돼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해됐지 이거야? 자,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났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 숫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웬만하면 넘겨서 풀 거라고. 그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파악을 하려면 빼지는 놈이 x축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뭐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앞에 있는 놈이 주인공이 될 거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또 더 얘기를 해보자. 139쪽 봐보자. 예제 1번 보면 그 위에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그냥 예제라고 할 거야. 자, 예제 1번 한번 봐보자. 자, 요런 그래프가 자, 요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랑 4가 의미하는 게 뭐지? 마이너스 2랑 4가 뭘 의미할까? 대답해도 돼. 요놈 이꼴 0 했을 때 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용준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네.
자, 마이너스 2랑 4가 근이래. 그럼 어떻게 풀까? 채는 어떻게 풀까? 마이너스 2분의 2 가지고 꼭지점 거리요. 아,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 희찬 어떻게 할 것 같아? 됐고 영광 어떻게 할 것 같아? 대입해서 오케이. 자, 내가 가장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 자, 봐봐. 잘 봐, 잘 봐. 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갈게. 요놈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다. 요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입하는 거지.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일단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2, 8 빼기 2a 더하기 b는 0이다.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16,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거 이제 뭐 연립해서 푸는 거지 이제. 자, 밑에서 위에를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6a가 될 거고 여기가 24.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를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8, 16, 마이너스 16인가? b가? 계산 잘했겠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고 뭐 이제 채은이가 말했던 방법 한번 해볼게. 뭐냐면 채은이가 말했던 방법을 쓰면 일단 a는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자, 너네가 일단 이 2번 방법이 좋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걸 할 줄은 알아야 돼. 자, 지금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랑 4에서 딱 이렇게 만나.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꼭지점의 x좌표로 알 수가 있겠지. 요게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요놈의 중점인 거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거지. 1.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x가 1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꼭 x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거고 얘가 1인 거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를 구한다 뭐 그 다음에 뭐 대입을 해봐도 되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대입을 해서 뭐 b도 구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까지 다 배워왔잖아 지금. 자, 2차 방정식까지 배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A, B가 그냥 바로 다 나오게 돼 있겠지.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야. 그럼 두 근의 합을 생각해보면 합쳐서 2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8인데 그게 2분의 B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냥 언제든지 쓴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자, 우리가 또 이것도 있어. 함수로 나와서 그래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떠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근이 마이너스 2랑 4가 나왔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 조금 했으면 썼을 거야. 근데 함수니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자, 근데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야? 방정식이랑 함수는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랑 4가 x축이랑 만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냥 방정식 문제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자, 이런 놈이 있는데 x축이랑 a랑 b에서 맞는데 근데 a, b의 길이가 2루트 2다. 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찬 요거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이요? 예? 아이씨. 집중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걸 생각해야 돼? 안 보여요. 나 뭐라 그랬지 안 보이면. 자 아래로 볼록이지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a랑 b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풀까 한번 생각해보자. 채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 영원 어떻게 풀면 될까? 그렇지 근거하게 해서 관계를 쓸 건데 그럼 2루트 2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 A랑 B의 X는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결국 는 0의 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그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저 거리가 2루트 2라는 건 베타에서 알파를 뺀 놈이 2루트 2다 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걸 요런 게 나왔다는 건 당연히 이제 근거계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6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k-3이 될 거고 요 놈은 곱셈 공식 쓰면 나오겠지. 물론 내가 예전에 이제 근거계수 관계 설명을 할 때 두 근의 차도 나중에는 외우라고 할 거라 그랬어.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두 근의 차도 외우라고 할 건데 뭐 지금은 일단 곱셈 공식으로 해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요놈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그러면 36에서 요놈을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보면 요게 될 건데 이게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4k가 뭐가 되냐 40 해서 k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제 전부 다 방정식 문제인 거야. 방정식 문제.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났다 싶으면 그냥 그건 방정식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만난 점의 좌표를 그냥 무조건 근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방정식이랑 똑같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136쪽에 있는 2번 박스랑 오른쪽에 있는 4번 박스를 동시에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자, 위치 관계라는 건 몇 군데서 만났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아래로 볼록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아래로 볼록만.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랑 x축이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두 군데서 만날 수가 있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더 올라가면 이렇게 붕 뜰 수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교점의 개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개고 얘는 한 개고 한 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게 이제 실근이 되는 거라고. 자
복소수 할 때 얘기했었는데 허수들은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다 실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근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2개, 1개, 0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방정식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근의 판별이라고 써볼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본다면 자 실근이 2개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걸 거고 실근이 1개라는 건 중근이 될 거고 실근이 0개라는 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생각할 수 있게 돼. 판별식.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봐봐.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는데 세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 세 개는 우리가 이미 연결고리를 다 배운 거고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이제 여기까지는 방정식으로만 얘기를 한 건데 함수에서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냐 또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작다로 풀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함수는 방정식으로 푼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이차함수와 직선만 나왔는데 꼭 직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서 이차함수와 직선 아니면 이차함수와 또 다른 이차함수 사이에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 요거는 약간 다르게 그려볼 건데 이차함수와 직선이라면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을 때 직선이랑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두 군데서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 자 그리고 2차 함수와 또 다른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도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을 거야.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자. 자 근데 아까도 우리 본 그림이지. 얼추 본 그림이야. 자, 뭐 1번 상황을 본다면 이거 빼버리면 얘랑 얘가 x축에서 만나는 점이 똑같아진다고 그랬지? 요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다 똑같고 요것만 신경 쓰면 돼. 저 2차 함수랑 직선 또는 두 2차 함수를 연립한 다음에 1번은 두 군데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2번은 한 군데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 3번은 안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축과의 관계든 직선이나 뭐 다른 2차 함수와의 관계든 사실상 똑같은 거고 요 놈들을 연립하면 그냥 요 모양이 돼버리는 거야. 연립한다는 건 뭐 이항을 시킨다고 생각해도 되고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F랑 G가 있는 상황에서 넘겨가지고 HX를 만들면 그냥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한 다음에 그냥 똑같이 푼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자. 이런 놈이 있는데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거야. 자, 뭐 그냥 1, 2, 3번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판별식만 구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자, 바로 판별식 구해보자. 자, 짝수 공식 4분의 D 사용하면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그러니까 요게 판별식이 될 거고.
그럼 1번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1-k가 0보다 커야 돼서 k가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2번은 한 군데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어서 k가 1이다 하면 될 거고 자, 얘는 안 맞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서 k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만 해결해 주면 되겠지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럼 바로 6번으로 먼저 가볼게 142쪽 요 두 개의 위치 관계.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야. 이거는 똑같은데 뭐만 하면 된다고? 둘이 열림만 해버리면 된다고. 뺀다고 생각해도 돼. 빼라고도 하나 써놓게. 자, 그럼 얘는 둘이 연립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뭐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연립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연립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지. y는 어쩌고, y는 어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를 넘기니까 결국 빼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요런 놈이 될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거. 자 그럼 판별식 먼저 구할 거. 4분의 d 구해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하면 이렇게 될 거라서 2k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1번은 두 군데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0보다 커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번은 한 군데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쓰기도 귀찮지. 이게 k가 마이너스 1이다. 한 군데서 만나면 이게 0보다 작아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 그래서 x축과의 관계든 뭐 직선이나 또 다른 2차 함수와의 관계든 사실상 하는 짓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4번으로 가볼게. 자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랑 직선이 있는데 A랑 B에서 만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준 게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랬을 때 B의 좌표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자 교점이 A, B라 그랬는데 교점의 x좌표를 하나 알려줬어. 그럼 요게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결국.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일단 연립을 해버리면 자 바로 얘를 이항시킨다고 생각할게. 자 이렇게 될 건데 요놈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림도 그려볼 필요도 없는 거지 얘는. 오케이 땡큐. 다른 거는 괜찮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이제 그림을 그려볼 필요도 없는 거야. 함수 문제더라도.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뭐라고 그랬지? K 뭐라고 그랬나? B의 좌표? 자 그러면 이거 K 일단 모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K가 나오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K가 5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그럼 K 값 나왔으니까 이제 B의 좌표를 구해볼 거야. 자 K가 나왔으니까 저 방정식을 일단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도 바로 되고 그러면 X가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상황을 봤더니 요게 a의 x좌표였던 거고 요게 b의 x좌표가 되는 거네. 그럼 그 다음에 y좌표는 뭐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얘가 1차니까 얘 5라고 해놓고 저기다가 대입해보면 b의 y좌표는 뭐가 되냐면 bx가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좌표는 1,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얘도 뭐 함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상 뭐 방정식 문제랑 똑같다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희찬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5번 자 요놈이랑 요놈이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이다 라고 나온 거야.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자 우리 지금 함수 문제이긴 하지만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이거 연립했을 때 근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뭘 신경 써야 돼 우리? 뭘 봐야 될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거지. 이 새끼들 진짜. 채은아. 자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뭐 이런 거 다 때려치고. 2차 방정식이 쭉 나왔는데 한 근이 1-루트2래.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될까? 응? 응? 아, 자신 있게 얘기해. 뭐 얘기하고 틀리면 욕 먹으면 되잖아. 응? 뭘 찾아야 될까? 혈액은 맞아요? 그렇지. 자, 편례근이어야 좋겠잖아. 조금 더 잘 보이게 쓸게. 자, 이게 이제 근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근이 1-루트2가 나왔으면 다른 교점의 x좌표는 1+루트2면 좋겠지. 근데 뭘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 뭘 확인해야 돼? 영원. 뭘 확인해야 될까 이럴 때는? 실수. 아쉽고 실수 땜. 자 실수 아니면 뭘까? 야 여기서 헛수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 그랬지. 자 다시 한번. 자 혈례근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개수가 유리수라고 나오면 근이 혈례 무리수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m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라고 나오면 혈례 복수수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가 a 플러스 bi면 a 마이너스 bi다라고 뭐 그냥 진짜 이틀 전에 마지막에 이거 썼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여기에 뭐 i 있었으면 개수가 실수인가 이걸 얼른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아닐 때도 있어. 이제 애들 속여 먹으려고 문제가 1-루트2라고 나왔으면 혈례 무리수처럼 생긴 상황이니까 개수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지. 얼른 문제를 봐. 뻔히 이제 유리수라고 나왔네. A, B가 유리수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을 저놈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근데 진짜 아닐 때가 있어. 아닐 때는 다르게 풀어야 돼, 문제를. 자, 그러면 일단 뭐 연립 한번 해봐야겠네. 자, 넘기면 x제곱에다가 a-3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요놈의 근이 그러면 1-루트2 하나랑 요놈이다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뭐 할까?
두 분 다 알았어. 이제 뭐 할까 그럼? 그렇지. 자, 대입은 하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야겠지. 자, 지난 시간에 푼 문제지 사실상. 자, 두 분의 합 보면 2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어야 돼. 그러면 a가 1이란 얘기고 두 분의 곱을 보면 자, 둘이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게 b 플러스 1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지금 몇 분이야? 6시 33분. 33? 드셨기 때문에 쉴까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안 쉬고 그냥 계속 가자. 자, 정신 차려. 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일단 먼저 좀 얘기하고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자, 함수 관련해서 값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 무슨 값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의 다 이거는 y 값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값, 뭐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2학년 때는 뭐 극한값, 뭐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함수에서 값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y 값이고, 그러면 언제만 x냐? x 값이라고 했을 때만 x야. 근데 x 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우리끼리 대화할 때나 쓰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잘 안 써. 이거의 x 값이보다 이런 말도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문제의 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사실상 99%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봐봐. 이게 딱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x 잠깐만, 요거는 조금 그렇고 살짝 바꿔볼게. 딱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있다고 해볼게. 자, x가 가장 작은 곳은 어디야? 여기겠지. 자, x 값이 가장 작은 곳은 여기일 거야. x 값이 가장 큰 곳은 여기겠지.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게 x축이니까 x가 크냐 작냐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보는 거겠지. 자, 그러면 y가 제일 큰 값은 어디겠어? 여길 거고 y가 제일 작은 곳은 어딜까? 여기일까? 여기겠지. 여기. 즉 이게 y축이니까 y가 크다라고 하면 위를 봐야 되고 작다고 하면 아래를 봐야 돼. 즉 내가 값이란 말 들어가면 다 y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최대값은 아무튼간 이 그래프 안에서 제일 위를 뜻하는 거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를 뜻하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일단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2차 함수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되게 자세히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리라는 거야. 어느 정도로 그리면 되냐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 자,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한 점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 다 찾을 필요도 없어. 일단 꼭 x를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범위가 좀 정해져 있을 거야. 뭐 x가 1보다 크다, 4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물론 뭐 처음에는 범위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야 이제 그냥 연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범위는 다 존재할 거야. 그럼 범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맨 위가 최대인 순간이고 맨 아래가 최소인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맨 위 이거 이제 말할 때 쓰잖아. 저 맨이 표준어라고 생각이 되냐 아니면 그냥 말할 때만 쓰는 말인 것 같아? 맨 위, 맨 아래 이런 거. 아 그냥 뭐 맞추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용준 어떨 것 같아? 맨 위 이게 글로도 쓰는 말일까? 아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는 생각 안 해봤겠지. 근데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고. 어떨 것 같아? 채은이 어떨 것 같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제 구어체처럼. 영은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쓰는 거. 희찬이는 생각이 없어? 정신 차려. 자, 나도 그러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일단 그래도 쓰는 말이야.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 이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거든. 그 책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t를 맨 앞, 뭐 누구를 맨 뒤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실제로 있는 말이구나 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글로도 쓰나 봐. 본 적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 확통 문제 말고는 나는 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쓰는 말인 것 같고 자 뭐 쓸데없는 소리였고 이래서 내가 국어를 안 좋아한다고. 자 아무튼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야. 그 내가 국어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지. 중학교 때도 배우나? 막 이렇게 국외음화 뭐 이런 거 배우냐? 니네가 모르는 거야? 안 배우는 거야? 그럼요. 아무튼 막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막 맨 앞 글자에는 막 리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년도 이거 뭐 몇 년도 할 때 뭐 2025년도 할 때는 년을 쓰는데 뭐 연말 할 때는 년말이라고 안 하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딱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게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요. 이름이 헷갈려. 이름이. 이거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국외음어도 있고 뭣도 있는데 옛날에 막 고3 애들 막 뭐 그런 거 외우는 거 봤더니 막 이상한 게 있던데. 뭐 아무튼 말만 잘하면 되지. 자 7번 가보자.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물론 우리 학원에 국어도 있지만 내가 막 이제 학원 하기 전에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너무 잘못됐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 뭐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글을 잘 못 읽고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국어 시험만 보면 못 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네도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내가 1번을 했어. 틀렸대. 답이 5번이래.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면 5번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내 말도 맞는 것 같거든. 그럴 때 많지 않냐 국어가? 아무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실제로 내가 고3 때 이제 모의고사 국어가 진짜 잘 안 나왔었는데 한 달 만에 한 20점을 올렸었거든. 근데 그게 이런 거를 발견한 순간이었어. 잠깐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수능 한 달 전쯤에 그 어떤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도 국어를 하긴 해야지 하고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비문학을 한 지문을 하루에 한 2-3개씩 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풀긴 너무 힘들고 막 읽는 것도 짜증나니까. 그래서 지문 한 2-3개씩 맨날 아침마다 풀었어 이렇게. 그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자습하는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국어 지문 두세 개 풀고 딴 거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 만약에 3개씩 풀었다고 하면 대충 한 지문 20개 정도 푼 거잖아. 그러면 지문 하나당 막 문제가 3개에서 5개 이러면 많으면 한 100문제 푼 거라고. 그게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풀고 해설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짓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생각보다 문제가 거기서 거기야. 그냥 뭐 똑같은 거 물어봐. 너네 이제 아직 고1이니까 아직 안 받겠지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막 물어보는 게 뻔해. 뭐 주제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빈칸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위에는 기억해가지고 무슨 단어가 있는데 뭐 여기에 1번, 2번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 기억을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좀 뻔한 거야 문제가. 그걸 알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답은 얘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틀리는 문제도 좀 거기서 거기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은 이렇게 생각했네가 은근히 비슷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내 머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지나고 이제부터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생각 말고 이 새끼의 생각을 써야겠다라고 했더니 맞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20점 정도가 올랐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부터 이제 고3들이 국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뭐 요거 얘기해주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뭐 그런 게 생겼더라고. 뭐 매일 뭐 매 3일인가 뭔가 뭐 그러더라고. 뭐 아무튼 국어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 국어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국어를 못한다더라고. 이렇게 그냥 남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된대. 그걸 맞추려면. 자, 일단 7번 봐보자 그러면. 자, 7번 보면 일단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범위가 다르거든. 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1번은 요 범위 안에서 최대랑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해볼게. 그래프 그려. 자, 아래로 볼록인 것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꼭 x를 찾아. 그럼 꼭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체크를 하는 거야. 자, 0에서 5까지라 그랬으니까 0이 요쯤 있으면 5는 조금 더 멀리 있겠지. 그럼 나는 요 놈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빨간색 외에 있는 그래프들은 함수도 아닌 거야.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단원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정의역이란 말을 배울 건데 정의역이 요거라는 뜻이고 그 말은 딱 여기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빨간 놈 중에서 맨 위를 찾으면 그게 최대인 거지. 그러면 요때겠지, 요때. 자,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얘를 fx라고 한다면 5가 아니고 f5가 될 거야. y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11인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최소값은 얘가 아니고 요때겠지, 요때. 그래서 최소값은 f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인가?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함수인데 범위만 바뀌었어. 당연히 범위가 바뀌면 최대 최소도 바뀌겠지. 그래서 똑같이 x가 2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자, 요 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자, 그럼 최대는 요때는 최대는 f-1이 될 거고 집어넣어버리면 12인가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f1이 최소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즘은 요거 가지고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보너스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범위를
요즘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등호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건데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오긴 한데 한번 봐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x가 2고 여기가 1이면 더 위에 4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요만큼인데 1은 포함시켰고 4는 포함을 안 시킨 거지 지금. 자 이때 최소는 어디일까? 요때겠지. 얘가 제일 밑에니까. 자 최소는 F2가 맞고 최대는 어디일까? 자 F4가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F1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F1이 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왜냐하면 분명히 얘보다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값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최대값이 어딘지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알 수 없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또 이런 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다고. 얘가 맞냐 틀리냐 뭐 이걸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 맞는데 딱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얘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뭐 요 근처일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으면 그건 모른다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 지금 몇 분이야? 6시 50분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8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8번. 9번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148쪽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그러면 개념 원리는 배운 데까지는 그냥 자동 숙제야. 뭐 확인 체크가 됐건 뭐 개념 원리 익히기가 됐건 뭐 아무튼 진도 나간 부분 보이는 문제는 그냥 다 풀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연습 문제가 이제 나 뒤에 있을 텐데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나는 난 좀 스텝 2도 욕심 난다 싶으면 이제 풀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일단 8번 한번 봐보자. 자 이럴 때 자 요놈의 최대값이 4래. 이때 최소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냥 하던 대로. 자 그러면 요거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꼭 x 찾을 거고 마이너스 2의 분의 p니까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범위가 1에서 3까지네. 1에서 3까지. 그럼 요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자 지금 최대값이 4라 그랬으니까 요때 F1 구해보면 K 플러스 2인데 얘가 4라는 2야. 그럼 이 K가 2가 되는 것이고 최소 뭐 끝났지. 최소값은 F3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더하기 K. 근데 K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뭐 최소 문제 뭐 쉬워. 이제 149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게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엄청 쉬워서 똑같이 하면 돼.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찾고 범위 체크하고 맨 위, 맨 아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